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6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인은 모른다. 지금 전 세계가 일본화에 겁먹고 있다는 믿기지 않는 진실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코노미스트 나가하마 도시히로시의 저서 일본병 왜 금료와 물가는 싼 채로 있는가의 내용 일부에 기초한 칼럼인데요. 일본화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세계의 상황을 한탄한 내용이군요.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디플레이션이 일본병의 본질이었다. IMF의 정의에 따르면 2년 이상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뒤집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제 행동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참는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내려가니까 최대한 버티다 어쩔 수 없을 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죠. 사람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흔히 듣는 가격 파괴죠. 그러나 가격 인하로 기업의 수입은 줄어듭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오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게 되고 물건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당연히 경기는 점점 나빠져 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축하게 되고 금리도 오르기 어려워집니다. 금리는 돈의 수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경제 성장도 없고 이렇게 일본의 사저현상, 즉 일본병이 생겼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일본화. 저소득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 정착한 이 일본병은 타국으로부터 일본화, 즉 재패니피케이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본의 불황은 세계 경제학의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00년에 한 번뿐인 불황으로 불렸던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는 각국에서 일본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주택 버블 붕괴를 주된 원인으로 하는 리먼 쇼크와 거기에서 확산된 경제 전체에 대한 피해는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일본 내에서만 가라앉았지만 리먼 쇼크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타고 전 세계에 피해가 파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큰 불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선진국에서는 일본처럼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방치하고 장기화시켰느냐, 방치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해외는 일본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디플레이션을 방치해버려 일본병에 빠진 일본의 모습을 보고 불황에 대한 대책을 연구했기 때문에 리먼 쇼크 때 신속하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화 회피에 성공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장기화의 두려움. 해외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일본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30년간 디플레이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일본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되면 극단 선택자가 늘어납니다. 일본에서는 1998년에 연간 그 수가 3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웃도는 높은 수준으로 남았죠. 인구 10만 명당 15.3명으로 G7 국가 중 1위입니다. 게다가 저소득이나 장래 불안의 영향인지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어 출생수도 거의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황이 인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이죠. 일본의 경우는 환경에 적응해버린 것이겠지. 유가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연비 좋은 차를 만들거나 전기 소비를 줄이는 에어컨을 개발하고 물가가 오르면 가정도 저렴한 식재료로 전환한다. 해외는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올리라고 시위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시위가 없고 돈을 쓰지 않는 레저나 똑똑한 가게의 살림살이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잡지가 늘어난다.
지진 대비는 아니지만 저축도 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라면 대응해버린다. 그런 성실하고 얌전한 국민이니 기업인도 위기감도 없고 성장이 해외 기업보다 늦어지고 정치인이 허술한 정치를 해도 큰 시위가 일어나지 않으니 위기감도 없다. 어느 쪽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위기감이 정부나 기업, 국민에게도 없으니 해외에 비해 성장이 없는 것이겠지. 세대 간 격차가 있는 일본에서 일률적으로 경제정책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지금 건강한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세대별로 경제권을 만들어 고령자에게 버거운 일은 젊은 세대에 발주하면 돈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몽상에 잠겨본다. 어쨌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고령화된 지금 언제까지나 그걸 놓지 않으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외 국가가 일본병을 극복했다는 게 사실일까? 미국은 몰라도 유럽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적하는 그 원인에 덧붙여 말하면 본래 일본 국내로 환류되어야 할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도 있다. 과도한 규제 등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는 일본엔 해외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그 이익을 해외에 투자한다. 투자가 없으면 경제 규모는 커지지 않고 기껏해야 현상 유지에 머물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이 문제를 안고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서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즉 기업이 투자를 위한 빚을 지기 쉬운 체제를 만든 셈인데 기업들은 조금도 호응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수밖에 타개책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업 우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에게는 강한 지도력과 설득력이 요구되지만 기시다 씨에게는 부담만 클 것이다. 저출산이라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경종을 울렸지만 계속되고 있다. 즉 이것은 국민으로부터의 대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개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코스트 삭감이라는 수법으로 몰락하는 사회에 적응해오고 있다. 경량화 도시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진행되지 않으면 물류나 행정 서비스 등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 해외에서 노동자를 들여 증산과 증익을 노릴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 극대화를 지향해야 한다. 서구 국가 경제가 침체하고 일본이 절정이던 1980년대의 성공 비결은 국민의 높은 저축률과 단기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을 중시한 장기적인 기업 운영이 꼽혔다. 버블 무렵에도 기업의 이익은 높지 않았다. 유럽은 EU에 의한 거대 시장 구축, 동유럽의 포섭, 이민의 수용, 개혁에 의해서 성장을 되찾았다. 유럽을 따라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의 정책은 문제를 미루는 것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긍정적인 위기감이라고 생각한다. 돌쇠 한마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눈 똑바로 뜨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